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익난TV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벤츠 GLE 450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모델인데, 일단 제가 이때까지 여러 종류의 이제 독삼사 차들을 몰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 GLE, X5, Q7으로 대표되는 이 독삼사 준대형 SUV 라인업은 어떤 차종들보다 이 각 브랜드가 보여주는 그 특성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차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 차종 모두 이 내연기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기통 엔진들의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 걸려있는 미션의 느낌도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고, 이렇게 2톤이 넘는 크고 무거운 SUV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주행 특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승차감, 이런 것들이 세 개 차종이 모두 다 정말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독삼사 준대형 SUV 라인업, 그리고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리뷰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준대형 SUV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차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자, 근데 이 차는 제가 이런 데에서 계속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GLE는 있잖아요, Q7이나 X5를 하고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느껴졌던 그 2%의 부족함, 완벽하지 않은 느낌, 그 부분을 완벽히 긁어주는 차인데, 한마디로 방지턱 승차감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데, 이게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S580의 방지턱 느낌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차의 방지턱 승차감을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차가 방지턱을 넘어갈 때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냐, 그리고 차가 방지턱에 진입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떨어질 때, 특히 리어 쪽이 떨어질 때 오는 그 충격을 얼마나 소프트하게 먹어주냐, 이 두 가지 요소를 저는 보통 평가를 하는데, 이 차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정말 완벽한 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와, 이게 댐퍼 감쇄력이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벤츠 차량들과 다르게 그렇게 엄청 부드러운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버리면은, 일단 Q7보다는 확실히 댐퍼가 부드러운 건 맞고, X5보다는 댐퍼가 강하긴 한데, X5는 방지턱을 넘을 때 리어 댐퍼의 길이가 약간은 좀 짧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2열에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운데, 이 차는 자,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꽤 컸거든요. 근데 이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Q7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리고 2열에 통통 튀임도 없어 가지고 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보다 더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지금 방지턱이 꽤 높거든요. 높은 속도 55km, 뒤에가 정말 쿵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쿵 떨어지면서 충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스팔트하고 이 바퀴 사이에 그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그 공기층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 S580에서도 느꼈던 그런 느낌인데, 진짜 신기하네. 보통 이게 진짜 이 정도의 느낌이 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서브 프레임하고 서스펜션을 연결해주는 그 하드 포인트가 소재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넓은 범위로 크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보면은 일단 크기 자체는 넓은 범위로 잡아놨어요. 다른 차들 보면은 좁게 잡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넓은 범위로 잡아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좀 놀랐던 게, 이 하드 포인트의 소재가 이 고무 소재하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같이 썼어요. 그리고 특히 그 고무 소재를 굉장히 좀 두껍게 써놨는데, 이 고무 소재를 이 정도로 두껍게 쓰면은 장점이자 단점이, 이 고무라는 소재 자체는 충격을 그 자체로 그냥 먹어주는 그런 소재잖아요. 근데 물성이 되게 무르기 때문에 어떤 큰 충격을 먹어주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토요타 렉서스 차들도 고무 부싱이 충격을 잘 먹어주는데 그 큰 충격은 못 먹어줘가지고 약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거기 위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소재도 깔아놨기 때문에 고무가 무른 데서 오는 그 단점을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그 단점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강하게 들어와도 그 충격을 먹어주는 건 고무 부싱이 대부분 해버리지만, 강성 자체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해주면서, 이 방지턱 승차감은 진짜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행인 게, 제가 댐퍼 스프링 세팅이 일반 벤츠 차량들처럼 엄청 무르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 2열의 과도한 출렁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댐퍼가 어느 정도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 너무 다행인 게, 여기서 너무 풀어버리면, 이런 무거운 SUV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댐퍼를 풀어버리면은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도 리어가 너무 과도하게 출렁거리면서 2열의 안전 승객의 승차감을 많이 저해하는데, 이 차는 댐퍼가 수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축하고 한 번 딱 떨어질 때 그냥 한 번에 딱 잡아버려요. 더 이상의 꿀렁임은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어떤 댐퍼 세팅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요철이 많은 구간에 가잖아요. 이 요철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의 느낌이 저한테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Q7처럼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먹어주는 느낌이긴 한데, 이 느낌은 X5가 훨씬 더 잘 먹어줘가지고 이게 딱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은. 여기까지 보시고 GLE가 본인한테 좀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벤츠 분당 정자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동혁 부장님께 전화하셔서 차량난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정확한 프로모션과 재고 현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송 부장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업계에서 정말 판매를 많이 하신 이제 실력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시는 최적의 방법이나 AS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지금 새롭게 출시한 E클래스도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승차감이라는 게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 그리고 이런 방지턱을 처리해주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쭉 크루징을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 거동 특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차의 주행 특성을 알아보려고 고속도로에서 정말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차선 변경 해볼게요. 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롤이 생각보다 억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댐퍼 스프링 세팅이 조금 이제 단단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뭐 아우디처럼 댐퍼 스프링 세팅이 또 단단하게 해놓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차의 하체를 봤는데 이 프론트하고 리어 서스 세팅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못 보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너클암에서 하나의 피벗 포인트로 꽂아 나온 로어암이 이 서브 프레임에 연결될 때는 두 개의 피벗 포인트로 잡히죠. 하나의 부품인데, 이게 프론트 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물론 형상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리어 쪽도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는 그 에스턴 마틴 DBX 정도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 보통은 경쟁차들 보면은 프론트 로어암하고 리어 로어암을 소위 그 하나의 막대기 형태, 일자의 막대기 형태로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차의 거동에 있어서 느껴지는 굉장히 큰 특성이 뭐냐면, 리어 쪽의 강성이 엄청나게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선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롤이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를 떠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뒷바퀴에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냥 이 뒷바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BMW X5 같은 경우에는 롤이 어느 정도 있고 세밀하게 세팅된 모두 다 다른 각도로 꽂혀진 그 서스펜션 암들이 이렇게 롤이 발생을 하면은 뒷바퀴의 캠버각이나 토우각을 조절하면서 롤은 많지만 이 바퀴의 맥시멈 그립을 그냥 끌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 차는 다시 한번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이 뒷바퀴 전체가 덩어리로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뒷바퀴의 어떤 무게감, 묵직함, 차의 어떤 단단함, 롤 억제력,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데, 저는 솔직히 X5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X5 자체는 이 차의 어떤 깔끔하고 경쾌한 운동 특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차인데, 어떤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는 면에서 패밀리카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GL이나 Q7처럼 차 자체의 롤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특성을 가진 차들이 오히려 그 패밀리카의 특성에는 조금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어떤 거동에 있어서 그런 점들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그냥 쭉 크루징할 때 느낌도 이 세 개 차종이 너무 다른데,
이 차는 있잖아요, 딱 그 X5하고 Q7의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X5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노면하고 이 캐빈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고속도로를 쭉 이렇게 크루징해서 가잖아요. 크루징해서 가다가 이런 요철들을 잠깐씩 좀 이렇게 만나잖아요. 쿵쿵 이럴 때 이런 요철들이 거의 대부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어떤 무게감 자체도 잘 안 느껴지고 가볍게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인데, 이 차는 X5처럼 그 무게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경쾌하게 잘 나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댐퍼 스프링 세팅이 좀 약간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런 요철을 만날 때 있잖아요. 지금도 이럴 때 계속 요철 올라오죠. 이럴 때 이 요철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느낌이다. 근데 그게 Q7보다는 덜 올라와요. 왜냐면 Q7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차들은 에어스프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퍼 세팅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은 X5하고 Q7의 중간이다. 근데 Q7처럼 차의 어떤 무게감이 묵직하게 느껴진다기보단 X5처럼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차의 어떤 이 주행 느낌이 X5하고 Q7이 짬뽕이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속주행을 할 때 이 노면을 이 꽉 잡고 홀딩하는 능력, 이런 느낌은 오히려 굉장히 좋게 느껴져 가지고, 사실 이런 묵직하게 딱 차가 가라앉으면서 가는 이 주행 능력이 사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독일차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차는 딱 이렇게 가고 있다가 킥다운을 하잖아요. 킥다운을 하면은 터보렉이 어느 정도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터보가 일단 터지면은 차를 밀어주는 그 토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84km에 1500rpm, 지금 미션 8단이 걸려있죠 여기서. 3500rpm부터 터보가 터지면서 차를 이 밀어주는 토크가 굉장한데, 근데 제가 아까 터보렉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터보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게 뭐냐면, EQ 부스트 있잖아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이게 다른 차들과 다르게 전기 모터 자체가 엔진 플라이 휠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터의 출력이 구동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면서 조금 힘이 강력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가속을 하면 처음에는 그 모터의 힘이 즉각적으로 구동에 전달이 되는 게 느껴져요. 진짜 한번 모터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엔진이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주는 게 느껴지는데, 약간의 그 단점은 모터가 한번 들어왔다가 엔진의 터보가 활성화되면서 이어주는 느낌 자체가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한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모터가 끊기고 나서 그 다음에 터보가 터지는 이 약간 좀 끊기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터보렉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EQ 부스트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면서 터보렉을 줄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벤츠 6기통 M256 엔진이 이 터보렉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엔진의 그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 흡기관 자체가 BMW B58 엔진보다 좀 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흡기관을 뽑아버리면은 공기의 이동 경로가 길어지면서 이 차를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터보가 결합됐을 때 치고 가는 느낌은 이 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국산차 차들이 다 이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어가지고 그런 차이점들이 보여지는 게 좀 많이 신기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이제 2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성이나 편의성 알아보려고 왔는데, 일단 딱 앉아보면 가죽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느낌입니다. X5나 Q7과 비교해서도 제일 탄탄한 가죽의 느낌인데, 엉덩이 부분 약간 좀 푹신하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는데 이 등받이 부분이 약간 좀 탄탄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우디 Q7처럼 시트를 앞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쪽에 좀 짐을 많이 실게 되면은 이거를
앞쪽으로 당겨서 좀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2열 등받이 부분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리클라이닝이 된다기보다는 앞쪽으로 이제 폴딩하는 기능으로 봐야지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공간성에 있어서는 뭐 중대형 SUV들이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차종을 비교하면서 앉아보시면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차종을 전부 다 이제 완벽히 리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이, 완벽히 이 패밀리 SUV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X5는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2열의 방지턱 승차감이나 2열의 공간성에 있어서. 그래서 X5는 좀 놓고 이 GLE하고 Q7이 남는데, 두 차 모두 패밀리 SUV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아쉬운 게 없는 차는 맞거든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Q7은 그 본질적인 승차감이라는 영역보다는 2열 리클라이닝이나 아니 2열 시트를 앞뒤로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2열의 승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반면, GLE 같은 경우에는 Q7보다 조금 더 부들부들한 승차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벤츠는 여전히 이 삼각별에서 오는 그런 감성과 깔끔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인테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GLE 450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